자, 이번 시간에는 척수 매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공부하는데 학습 목표는요, 척수 매독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척수 매독이 발생하는 빈도와 또 척수 매독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병인, 또 척수 매독의 분류와 구분, 그리고 척수 매독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정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 매독은요, 타베스 도잘리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척수로라고 불렀죠. 매독균이라는 매독을 일으키는 그 균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나중에 척수 매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매독이라는 것은요, 세균의 일종인 트레포네마 팔리덤이라고 불리는 나선형의 매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병이죠. 자, 이 매독균에 의한 것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2차적이고 여러 가지 퇴행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독의 3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척수 매독입니다. 자, 이 척수 매독은요,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의 변화를 띱니다. 신경섬유의 마리집 탈락을 동반하고요, 위치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척수의 뒷섬유 기둥의 감각신경, 또 신경절, 감각신경 뿌리가 위축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세한 것은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요, 이 척수 매독은요, 이동 실조라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전격 통증과 요실금이 세 가지 주요한 특징으로 임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척수 매독의 진단을 위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적인 징후, 우리 3A's 트리아드라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사라지는 무반사, 그리고 어탁시아, 바로 실조가 출현하는 현상이 있으면 척수 매독의 진단을 위한 전형적인 임상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척수 매독의 발생 빈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4대1 정도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중년기인 35세에서 50세 사이에 굉장히 발현율이 높죠. 매독균의 감염이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 바이러스의 감염과 동반되는 경우에는요, 척수 매독의 발생률이 더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매독의 발생률은요, 1960년대 이후에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매독 환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요, 연도별 매독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독의 단계를 우리가 1기, 2기, 그리고 선천성 매독의 단계로 분류해서 보면요. 자, 2011년에 1기가 590, 2기가 235명의 사례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2012년, 2013년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띠다가 다시 2014년, 2015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이 되면서 1기 매독 환자가 1066명, 그리고 2기 매독 환자가 481명으로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런 늘어나는 추세가 2017년 이후 지속되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처는요, 질병관리청의 법정 감염병 발생 보고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척수 매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독균이라 그랬죠. 바로 트레포네마 팔리덤이라고 하는 매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매독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 그리고 체액 감염, 임신 중에 수직 감염이나 수혈 등에 의해서 이완될 수 있습니다. 자, 신경 매독이라고 하면은요, 자, 이 매독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서 대략 10년 정도 경과한 이후부터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경매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경매독 중에서도요, 척수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손상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척수매독 또는 척수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척수매독은요, 에이즈를 동반할 경우에 신경매독 증상의 발현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가 에이즈라고 많이 설명하죠. 자, 이것은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되면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의해서 다양한 기회 감염증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악성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신경계통의 다양한 합병증 증상들을 드러내게 되겠죠. 자, 이런 HIV 바이러스 감염의 진행 단계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요. 1단계는 HIV 바이러스의 체내 침입입니다.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 협력체 세포 안에 숨어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혈액 내에서 항체가 출현하는 단계입니다. 2에서 3개월 후에 항체가 출현하고요. 자, 1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속되는 기간이 바로 2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자, HIV의 초기 증상이 시작되는 단계죠.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요. 계속되는 발열이 생길 수 있고 설사나 약간의 심한 발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단계는요, 4단계, 에이즈 단계가 됩니다. 자, T 면역 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신체에 심각한 여러 면역 체계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요. 악성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뇌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양한 감염증들이 이 면역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이완되게 되므로 굉장히 심각해지는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전 세계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1981년 미국에서 첫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래 2016년 말 전 세계 생존 감염인의 수가 3,670만 명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우리나라는요, 1985년 2명의 신규 HIV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2000년도에 244명, 그리고 2005년도에는 734명, 2016년도에는 11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신규 HIV 에이즈 감염인 중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를 전부 더하면 전체의 76.4%나 차지하게 되죠. 자, 우리가 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감염인의 수를 보실 때 나이대 보면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20에서 29세 환자의 수가 33.7%로 가장 많습니다. 30에서 39세 환자는요, 24%, 그리고 40에서 49세 환자는 18.6% 정도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경향은 일본이나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잘 알다시피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가장 많겠죠. 자, 이성 간의 성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54.4%입니다. 그리고 동성간, 이 동성간에서 여성 간에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 다 남성 간의 전염이 45.6%로 상당히 많은 이완율을 보고하고 있죠.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남성간, 동성간이 76%,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와 같이 다양한 치료약들이 현재도 개발되고 있고 더 완치를 목표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HIV 감염자의 수와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은 사실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치료 비용은 매년마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죠. 자, 2016년 진료 인원에 따른 진료비 총액 및 1인당 연간 진료비에 대해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06년 진료 인원은 2,359명이었고요. 자, 진료비 총액은 약 16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진료비 총액이 2007년 그리고 2014년, 2015년 굉장히 큰 액수로 늘어나다가 자, 2016년 진료 인원 총 인원은요 8,298명이었고요. 진료비 총액은 921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1인당 연간 치료비도 679만 원 정도에서 1,1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요, 매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이 에이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매독과 에이즈와 같은 성접촉성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과 다양한 손실을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이 척수 매독을 일으키는 원인, 병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척수의 단면 중에서 뒷부리하고 뒷부리 신경전, 그리고 뒷섬유 기둥에서 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뒷섬유 기둥은요, 척수의 뒷부분으로 다리하고 팔에 깊은 통증과 위치 감각, 미세한 촉각, 의식적인 고유 감각과 같은 감각 정보를 바로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죠. 자, 염증이 번지게 되면은요, 시각이나 청각, 눈의 움직임, 방광과 장을 조절하는 다른 신경들에게까지도 이 염증이 확산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요, 항생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척수 매독이 그대로 전형적인 형태로 발현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조절된 형태, 즉 비전형적인 사례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 매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척수 매독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척수 매독을 유발하는 이 매독이라는 것은요,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 되죠. 3단계의 진행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 매독입니다. 자, 이것은 감염 후에 약 3주 정도 후, 즉 10일에서 90일 사이에 림프절이 많이 있는 항문이나 또 성기의 피부나 점막 부분에 작은 무통성의 붉은 고름을 가진 물집이 생깁니다. 또 무통성의 굳은 궤양, 우리가 경성하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자, 발병 후 5일이 지나면 통증이 없는 채로 저절로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이기 매독이죠. 감염 약 2개월 후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신에 불쾌감이 나타납니다. 식욕부진이 생기고요, 메스꺼움이라든지 발열, 두통, 또 때로는 탈모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엉덩관절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또 가렵지 않은 홍룡 모양의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입이라든지 인후부에 편평한 백색의 궤양이 생기거나 또 편평형의 콘딜로마형의 구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요, 접촉을 하게 되면 전염성을 가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기매독 증상이 보통 3주에서 3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면 재발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상기매독입니다. 고무종이라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물은 고무 모양의 종양이 특징인 궤양이 생깁니다. 자, 궤양이 치료될 때 흉터가 생기는 시기이면서요, 자, 대동맥에서 발생할 때 기능 부전증과 함께 심장 근육이나 심장 판막, 또 대동맥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또 뇌나 뇌를 덮고 있는 뇌 수막, 또 척수 또는 여러 기관에 자, 이런 고무종들이 침범하여서 신경매독 증상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무능력, 그리고 때로는 조기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신경매독 증상이 척수를 침범할 때 그것이 변성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변성 매독이 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선천성 매독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선천성 매독이라는 것은요, 엄마죠 모체를 통해 매독균의 감염이 1기 또는 2기 증상이 되도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모체를 통해서 감염되면서 선천적으로 매독이 유발되는 형태로, 자, 보통 태아는요, 사산아가 되기도 하고요, 기형아를 출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전성의 조로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간이나 쓸개, 허파, 뼈 또는 이자에 폭넓게 조직 손상을 야기하기도 하죠. 자, 조직학적으로 보면요, 증식성 동맥 내막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형질세포가 침륜해서 염증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죠. 자, 보통 생후 3에서 8주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발견되어 갖고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소화기나 사춘기 때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3기 매독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독의 일반적인 분류들을 봤고요. 이 매독이 침범되어서 척수 매독이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척수 매독의 임상 양상을 살펴봅시다. 자, 척수 매독은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사실 3단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3단계의 증상은 단계별로 약 10년 정도 아주 느리게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척수 매독의 증상은요, 갑작스럽게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 감각 저하와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감각 실조로 인해서 보행 이상이 초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눈 증상이라든지 자율신경 기능 장애, 또 신경병성 관절병증도 나타나고요, 또 성기능 장애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척수 매독의 그 증상들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타베스 도잘리스의 약자를 따서 증상들을 집어넣은 우리가 팁박스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자, D는요, 도잘콜륨 디제너레이션, 그래서 뒷섬유 기둥의 퇴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O는요, orthopedic pain 또는 차코 조인트라 그래서 우리가 관절 자체에 통증이 없으면서 관절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관절병성 통증이 나타나죠. 자, R은요, 반사가 감소하고, 자, S는요, 슈팅 페인이라 그래서 총알로 쏘는 것처럼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 척수 매독의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실조가 특히 감각성 실조죠. 그래서 이동 실조 현상과 그리고 감각 손상으로 인해서 고유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매독균에 감염된 것에 의해서 시필리스 매독균을 따서 우리가 도잘리스로 이렇게 좀 쉽게 증상을 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상 양상을 아까 3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임상 양상을요, 보행의 실조, 그러니까 보행의 이상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보행 이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를 실조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 이상이 나타나는 단계를 실조 단계, 그리고 더 이상 보행을 할 수 없는 단계를 마비 단계로 분류해 갖고 우리가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먼저 실조 전 단계입니다.
자, 특징은요, 1에서 20년 정도 증상의 발현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죠. 아까 에이즈를 동반할 경우에 좀 더 빨리, 좀 더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감각 증상과 눈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실조 전 단계라면, 자, 실조 단계는요, 뒷섬유 기동의 변성과 소실로 근육과 관절에 감각 인식 상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운동에 있어서 병적 부조화가 나타나면서 조화 불능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 바로 실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긴장도가 소실되면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실조 전 단계, 실조 단계에 나타났던 모든 증상에다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증상이 초래되면서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척수 매독의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특징들은요, 임상, 양상, 실조 전 단계에서는 감각 증상이 나타나죠. 아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감각,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요. 자, 쏘는 듯한 굉장히 강렬한 통증이 치고 지나가는 전격 통증이 나타나고, 또 실조 전 단계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입니다. 이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은요, 동공 조절 이상이 나타나는데, 자, 불규칙하고 작은 동공, 또 동공이 때로는요,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양쪽의 동공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동공의 확대나 축소 반응이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빛 반사도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눈 증상은요,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뿐만이 아니라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눈꺼풀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실조 전 단계 증상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실조 단계이죠. 자, 실조 단계에서는요, 롬버그 징후의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감각 이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 눈을 감으면 운동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자세가 흔들리는 자세 동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감각의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다리가 팔보다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침범이 되어지고요. 자, 통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깊은 감각에 문제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피부 감각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 근육의 조화 운동 불능이 발생합니다. 팔다리의 근육, 관절, 뼈, 힘줄, 그리고 인대, 자, 피부 감각 전반적인 것의 상실이 근육의 긴장 저하를 유발하게 되죠. 또한 깊은 힘줄 반사가 저하되거나 상실되게 되고요. 자, 뒷부리와 신경절 섬유가 변성이 나타나면서 이 반사궁이 손상되어서 힘줄 반사가 저하가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실조성 보행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실조성 보행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입력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기저면을 넓게 하면서 보행을 합니다. 자, 다리 감각 이상 때문에 시각으로 대신 보상을 받고요. 자,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을 내려놓아서 감각 저하를 보상받으려고 애쓰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조성 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영양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청색증도 나타나고요. 자, 과다 각학증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손톱이 두꺼워지고 무통성의 천공 궤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절에서는요, 신경병성 관절병증, 우리는 이것을 샤르코 관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현상이 실조 단계에서는 생기게 되고요. 자, 장기 문제로 조임 근육의 조절 장애, 또 장기 발작이라든지 고창자나 방광의 경련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마비 단계에 해당이 되죠. 마비 단계는요, 보행할 수 없습니다. 침상에 의존된 단계죠. 그러면서 합병증으로 마비성으로 장이 폐색되거나 욕창, 폐렴, 폐혈증, 신장 질환이나 방광염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실조 전 단계, 실조 단계, 그리고 침상 단계로 마비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면요. 자, 이번에는
척수 매독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임상 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통증입니다. 자, 척수 매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자, 이 통증은 가장 골치 아픈 증상이죠. 찌르는 듯하고요, 콕콕 쏘는 듯하고 때로는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전격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도 통증이 확산되었다가 신속하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 증상은요, 감각 저하와 감각 이상입니다. 자, 감각 저하는요, 촉각이나 앞각이나 위치 감각과 같은 감각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은요, 스멀거림, 그리고 저림, 자결감, 또 비정상적인 추위와 같은 감각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흔히 발이나 다리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지죠. 자, 피부에 접촉할 때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되고요. 자, 냉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보행 시에 이상 감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발의 감각이 점차 진행되면서 마비가 되어지고 때로는 요이나 변이 같은 것들을 감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각실조죠. 자, 이 감각실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척수의 뒷섬유기둥, 그리고 뒷부리, 또 뒷부리에 있는 신경절이 침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팔, 다리의 근육이나 관절이나 뼈나 힘줄과 인대나 피부에서 입력되는 감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되거나 상실되면서 발생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조화로운 운동이 되지 않고 실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팔에서는요, 핑거 투 노즈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고요. 팔, 다리라든지 몸통에서 전반적으로 반사,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 반사공을 형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리에서는요, 감각 이동 실조가 생기죠. 발의 위치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시각적인 보상이 없이 어두운 곳을 보행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요. 롬보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사가 저하되면서요, 저긴장 현상이 생기고 또 근육 약화와 협조의 상실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보행 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감각 실조가 나타났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보행, 그것을 감각 실조 보행이라고 하죠. 자, 이것의 특징을 보면은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한 다리를 어떻게 해요? 넓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좀 증가하겠죠? 자, 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걷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하이 스텝페이징 게이트라고 하죠. 또 눈은 어떻게 해요? 감각 보상을 위해서 땅을 쳐다보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걷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각 실조 보행입니다. 자, 하나 더 보태자면요, 발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도장을 찍듯이 쿵쿵 하고, 자, 확실하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감각 보상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척수 매독의 증상, 눈 증상입니다. 자, 초기 증상으로 실조 전 증상으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시, 또 시력 저하, 시야가 좁아지고 최종적으로 실명 단계까지 갑니다. 자, 특징적으로 우리가 아갈 로보트슨 동공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자, 동공이 작고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거나 양쪽의 크기가 다르거나 또는 자, 빛 반사가 상실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번 언급했었죠. 자, 때로는요, 척수 매독성 안구 위기라 그래서 눈의 신경성 발작통이나 눈물, 또 안구의 통증과 빛에 대한 공포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에 대한 동공 수축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나타나는 동공 수축 현상, 자, 근접 반사는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죠. 자, 질병이 빛 반사 경로에 손상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인 거예요. 자, 에딩거 웨스팔 핵이라고 하는 부교감 신경 핵이 손상되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차 매독인 이 신경 매독이 생겼을 때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뇨가 생기거나 다발성 경화증이 생겼을 때도 아가일 로보트슨 동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눈에다가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빛에 노출시키면 보통 동공은 어떻게 됩니까? 수축되는 반응을 나타내죠. 그런데 아가일 로보트슨 동공에서는 빛을 비추더라도 동공이 수축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체를 눈 가까이에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눈을 모으면서 이 물건을 자세하게 보기 위한 동공 수축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동공 수축 현상이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빛에 비췄을 때는 동공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가일 로보트슨 동공의 대표적인 임상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근접 반사라는 것은요, 자, 먼 곳에서 가까운 것을 볼 때 눈동자를 조절해서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고 눈을 모으고 축동, 동공 축소를 일으키는 현상이 되겠죠. 자, 표에서는요, 이 정상적인 동공에서 나타나는 빛 반사와 근접 반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동공에서는요,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확대되고 또 실내 등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보다 동공이 더 수축이 되는 것이 정상 반응이겠죠. 하지만 더 밝은 손전등과 같은 빛을 눈동자에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동공은 더 수축하는데 한쪽 동공에만 빛을 비추더라도요, 반대쪽 동공에서도 같이 간접 빛 반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접 반사도 마찬가지죠. 실내 등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가까운 물체를 주시할 때 나타나는, 자, 동공의 축소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가일 로보트슨 동공은 어떻습니까? 빛 반사가 소실됩니다. 자, 빛을 동공 가까이에 비췄는데 그 비친 눈에서 나타나는 반사를 직접 빛 반사, 반대쪽에서 나타나는 반사를 간접 빛 반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지고요. 그리고 실내 등 아래에 있을 때에도, 자, 굉장히 동공이 확대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때로는요, 이제 신경의 불완전한 손상 때문에 크기가 다른 동공이 같은 비달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동공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작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근접 반사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정상적인 동공과 아가일 로보트슨 동공의 차이가 좀 구별이 되시나요? 자, 5번째, 척수 매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납니다. 대상자의 15% 정도 환자에서 자발적인 자율신경 기능 장애 또는 스트레스 후에 자율신경 기능 장애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장기 문제로 조인근의 조절 장애가 생기고요. 또한 극심한 복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때로는 구토나 성대의 경련, 또 방광의 경련, 고든 창자의 경련과 같이 굉장히 심한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영양성 변화에 대한 설명이죠. 자, 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피부나 손발톱, 자, 뼈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것 때문에 영양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에서는요, 청색증이 생기거나 각질이 너무 과다해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과다각화증, 또 손발톱도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자, 감각 상실 때문에 통증이 없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또 손상을 입으면서 천공, 궤양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 못합니다. 자, 뼈는요, 신경병성 관절병증이라 그래서, 자,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뭐 책상 모서리나 다른 부분에 가면서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골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영양성 변화, 혈관의 문제와 함께 지속되다 보니까 뼈가 그림에서처럼 이상한 형태로 뼈와 관절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뼈, 이런 관절을 우리가 샤르코 관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통성의 관절염이나 엉덩관절염 등 우리가 다리 쪽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으로 보시면 장과 방광의 기능장애나 성기능 상실도 있을 수 있고요. 소변은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상실되고 일류성 요실금, 즉 범람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나 발기부전, 청각장애, 무통성의 발궤양과 무통성의 엉덩관절염과 무릎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요, 뇌 쪽으로도 침범이 되면서 기억 감소나 방향 감각의 상실, 또 성격 변화와 정신질환과 같은 현상이 동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후를 한번 볼까요? 이 척수 매독은요, 굉장히 만성적이죠. 통증이 환자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환이죠. 하지만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경우에는요, 현대는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통증이나 실조, 또 치매, 실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죠. 상기 매독에서 때로는 혈관벽의 확대로 인해서 파열과 심장 판막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드물게는요, 요로 감염이 폐혈증을 유도하면서 이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임상 양상에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롬버그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롬버그 검사는요, 신경학적 기능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죠.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쪽에 기술한 3가지 감각 중에서 적어도 2가지를 요구한다는 데 기초를 두고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관절의 위치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고유 수용성 감각으로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의 위치를 아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2번째 안뜰 감각은요, 공간에서 자기의 머리의 위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머리의 위치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요. 시각은 어떻습니까? 신체의 위치 변화를 모니터하거나 때로는 조정하기 위해서 또 관절의 위치 감각과 안뜰 감각을 도와주는 거죠. 척수 매독과 같이요, 이 고유 수용성 감각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안뜰 기능과 시각을 사용하여서 고유 수용 감각에 문제가 있더라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시각을 차단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뜰 감각 하나만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소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데, 눈을 떴을 때보다 감았을 때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을 롬버그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롬버그 검사가 바로 신체의 위치 감각, 즉 고유 수용성 감각이죠. 아까 척수의 뒷섬유 기둥을 검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절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단평가학에서 볼 수 있고요. 롬버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평행형의 롬버그 검사, 반일자형 롬버그 검사와 일자형의 롬버그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평행형의 롬버그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덜 민감하겠죠? 그래서 초기라든지 좀 더 민감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요, 발을 모으고 또 때로는 어떻게 앞뒤로 배치시키므로 일자형 롬버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방식은요, 평행형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평행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척수 매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척수 매독이 무엇인지 인지하셨나요?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되던가요? 원인과 병인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척수 매독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척수 매독이 가지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